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첨단 산업의 수도권 독식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포기하면 지방도 수도권도 공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형 유통기업들이 광주 복합 쇼핑몰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나선 가운데 중소상인들이 상생 대책을 먼저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 아이파크 잔해물 제거 작업이 한 달 이상 지연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 하반기 건물 철거 작업 시작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전담병상 가동률이 70%를 넘어서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균형 발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안 그래도 수도권만 비정상적으로 발전해 왔는데 정부가 첨단 산업의 수도권 독식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남과 강원, 영남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현 정부의 정책들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시민사회단체는 윤 대통령이 취임 이전부터 지방시대를 국정모토로 삼겠다고 강조했지만 출범 100일이 지난 지금 절망의 지방시대가 돼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수도권대 반도체학과 증원과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만 잘 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공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독식 지원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의 발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망국병인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켜 첨단 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 정책을 폐기하고 지방대학 육성 종합대책과 균형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주시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정부의 눈치를 살피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까지 나서게 되면 대정부 투쟁처럼 비춰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중앙부처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가져올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신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유치를 통해 초강력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등 광주 전남이 연대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정부에 요청하겠다는 방안입니다. 또 특별 지방자치단체 설립을 통해 지방 소멸에 대응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균형 발전 정책보다는 수도권 독식 지원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서 지방 소멸 등 지역은 절체절명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앞다퉈 광주 복합 쇼핑몰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나선 가운데 지역 중소상인들이 상권 보호 대책을 먼저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시는 물론 유통 대기업들도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혀 성공적인 모델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현대에 이어 신세계그룹도 광주 복합 쇼핑몰 사업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면서 복합 쇼핑몰 유치는 국가적 지원이 가능한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문제는 광주가 유통 빅3 대기업의 각축장이 될 경우 그만큼 중소상인들의 설 자리는 좁아지게 됩니다. 중소상인들은 생존권 보장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시나 대기업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되지 않도록 민간협의체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상인을 포함해 광주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민주적 절차와 엄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업체와 입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광주시는 지역 중소상인들과 면담을 통해 민간협의체 구성에 대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습니다. 지역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반드시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중소상인들이 복합 쇼핑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러한 어떤 계획이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형 유통 기업들도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 상생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신세계는 지난 2015년 시민단체와 중소상인들의 반발로 복합 쇼핑몰 유치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합 쇼핑몰은 지역과 함께 상생해야 된다. 그래서 현지 법인 추진하는 거고 지역과 상생하지 않은 복합 쇼핑몰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 국가 지원형으로 밑그림이 그려진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사업이 지역 중소상인들의 우려를 씻어내고 상생형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비는 대부분 소강 상태에 들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비구름대는 현재 전남 동부 일부 지역에만 걸쳐 있는 상태고요. 이마저도 금방 지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예보된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에 5mm 안팎입니다. 약한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오늘 비가 그친 뒤로도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가 내린 덕에 심한 더위는 꺾였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는 모두 해제됐고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지만 그동안처럼 30도를 크게 웃도는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9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외벽 붕괴 사고로 전면 철거가 결정된 광주 화정 아이파크 해체 작업이 당초 일정보다 또다시 늦어지게 됐습니다. 무너진 201동 잔해물 제거 작업이 먼지 날림을 방지하기 위해 일단 한 달 이상 미뤄지게 됐고 8개 동을 모두 철거하는 공사는 사실상 올해 안에 시작하기 힘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너진 201동 외벽에 낙하물 방지망이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곤돌라에 올라타 얽혀있는 기둥과 벽체 잔해들을 제거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잔해물 제거 작업은 지난달 초부터 시작돼 9월 중순쯤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한 달 반이나 미뤄졌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장착된 와이어로 외벽을 절단하는 DWS 공법으로 시범 작업을 해본 결과 다량의 콘크리트 가루와 비산 먼지가 날려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건강 문제도 있는데 이게 끊이지 않으니까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급기야 잔해물 제거 방식이 먼지 날림을 줄일 수 있는 공법으로 변경됐습니다. 코어링은 단면에 동그란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비산먼지 배출량은 줄일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둥 한 개당 30분이면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을 2시간 더 투자해야 하는 셈이고 공사 기간도 최소한 2배에서 3배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DWS 장비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코어링으로 하면 하나에서 2개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정 부분에 좀 지연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잔해물 제거 작업을 끝낸 뒤 8개 동 전체 철거에 나설 계획인데 당초 목표로 했던 올해 하반기 안에 공사를 시작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와 안전관리 계획서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땐 철거 계획을 수정보완해 국토안전관리원 등 여러 부처기관의 재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건축물 관리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체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201동 잔해물 제거 작업과 동일한 공법을 적용하고 2025년 상반기까지 8개 동에 대한 해체 작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지원을 위한 사전 의향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최근 내놓은 주거 지원 대책안과 관련해 다음 달 7일까지 계약자들에게 대위 변제, 이자 부담 등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광주시와 서구청 등의 요청에 따라 전세자금 등 주거지원비 1,000억 원과 중도금 대위 변제 금액 1,630억 원 규모의 종합대책안을 내놨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광주지부가 교육당국의 디지털 인재 양성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논평을 통해 초중등학생의 코딩 교육을 필수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의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은 자율성을 확대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역행한다며 일방통행 정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교육을 활성화한 광주시 교육청의 정책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학습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며 기능 교육보다는 디지털 문해력 등 기초 소양을 길러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의 병상 가동률은 어느새 70%를 넘어서 이동량이 많아지는 명절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이달 초부터 경리병동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를 받고 있는 목포의 한 종합병원. 보건소의 배정 없이도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자율입원 병원으로 참여한 겁니다. 확진자 입원 병상으로 23개를 배정했지만 빠르게 차면서 비어있는 병상은 5개뿐. 그나마도 환자 상태에 따라 입원을 거절한 결과여서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자율입원 병상 8병상 참여를 했었는데 그 병상이 너무 이제 적다 보니까 확진자는 늘어나고 환자분들은 오셔서 많은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23병상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입원 병상을 운영하는 전남의 민간병원은 56개, 병상은 1,060여 개입니다. 하지만 이미 96%가 사용 중입니다. 의료원 등 도내 공공병상의 가동률이 70%를 넘겨 위중증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확진자들이 민간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라남도도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라 위중증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환자나 사망을 관심을 갖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대비해서 위중증 병상도 지금 추가 확보를 조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코로나19 유행의 정점에서 1, 2주 이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는 만큼 병상은 더욱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다음 달 이동량이 많아지는 추석 명절까지 앞두고 있지만 이전과 같은 선별진료소 확대 등은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어서 자율방역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여수 앞바다에서 수거된 쓰레기 양만 10,00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쓰레기 양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대형 폐기물의 경우 선박 안전과 어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앞바다를 표류하던 폐가두리 양식시설이 무트로 옮겨집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낡은 철제 구조물도 바다 위를 떠다니다 해경에 발견됐습니다. 돌산 바닷가에 든 페트병부터 유리병까지 온갖 생활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지난주 집중호우가 내린 이후 바다로 떠밀려온 쓰레기 양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상한 생활 쓰레기 그게 많아 엄청. 저번처럼 막 집중호우 쏟아지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하여튼 이쪽 돌산 이쪽에는 과반이야 과반 쓰레기 때문에. 실제로 여수 지역의 해양 쓰레기 수거량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7년 1,400여 톤이던 해양 쓰레기는 2020년 3,000톤을 넘어서며 정점을 찍었고 지난해에도 2,000톤 이상이 수거됐습니다. 해양 쓰레기는 환경 오염은 물론 선박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폐그물에 선박 추진기가 감기는 등 올해 들어서만 여수 앞바다에서 부유물 감김 사고 24건이 발생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여객선 엔진에 해양 쓰레기가 끼어 운항이 중단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2019년 전북에서는 어선 스크루에 폐로프가 감기면서 배가 전복돼 선원 3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해양 부유물을 선박이 운항하면서 잘 관찰해야 하며 선박의 안전 운항 속도도 준수하면서 항해를 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여수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 양만 11,000여 톤. 해경은 항포구에 방치된 폐허구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해상 무단 투기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이후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남 고흥과 경남 사천 외에도 대전이 추가될 조짐이 보이면서 전라남도와 고흥군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엔진 점화. 지난 6월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고흥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우주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전남 고흥은 발사체, 경남 사천은 위성 분야를 특화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31년까지 이들 클러스터 육성에 8천억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이미 전라남도와 고흥군은 수년 전부터 이를 준비해왔고 이미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전을 또 다른 축으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서 우주 경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대전의 연구, 인재 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 산업 삼각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서 나사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전라남도와 고흥군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전을 중심으로 연구 인재개발 클러스터가 추가될 경우 자칫 고흥 발사체 클러스터의 전문 인력 양성이나 연구개발 기능이 위축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발사체 분야가 발사장과 연소 시험장 등 현장에서만 가능한 영역이어서 고흥의 기능 축소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우주 발사체 기업 지원을 위해 민간 발사장, 연소 시험장 등 우주 발사체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 등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고흥나로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산업 기술 개발, 시험평가, 발사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이미 조성된 인프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우선되어야 할 우주산업 분야가 정치 논리에 휘둘린다는 비난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중순 우주산업 클러스터 육성 후보 지역을 최종 선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어제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헌화와 분향을 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이어 강기정 광주시장과 만난 골드버그 대사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상징과도 같은 광주에 꼭 방문하고 싶었다며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광주와 미국이 협력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발업체 선정 논란 등에 휩싸였던 첨단 3지구 개발 사업이 공공기여금 협상을 통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광주도시공사는 최근 첨단 3지구 309 대행개발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공식 선정했습니다. 컨소시엄은 광주전남연구원이 평당 분양가와 수익률을 적용해 산정한 예상 개발이익 가운데 10%인 140억 원을 공공기여금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도시공사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따라 1,209와 함께 전체 사업을 오는 10월쯤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영양교사 대부분이 급식비 예산을 추가로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교사노조가 광주 지역 초, 중,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245곳에서 일하는 영양사와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교육청이 학교 급식비 예산을 7.4% 늘리기로 했지만 85%는 여전히 예산 부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교사노조는 영양사 대부분이 급식비 예산 추가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 같은 의견이 추경 예산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는 소강 상태를 들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비구름대가 지나면서 현재는 전남 동쪽 일부 지역에서만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마저도 금방 그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예보된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에 5mm 안팎으로 약한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비가 그친 뒤로도 오늘은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심한 더위는 한풀 꺾였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는
기온은 모두 해제됐고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지만 그동안처럼 30도를 크게 웃도는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3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조금 밑도는 기온 보이겠습니다. 영암에서도 한낮 기온 29도 보이겠고요. 여수의 낮 기온은 오늘 26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광주의 아침 기온 20도 안팎에 그치겠고요. 한낮 기온 28도로 더 선선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